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CJ 헬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달 연기됐던 정부의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설명회가 지난 14일 오후 다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현장에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죠.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설명회는 시작 전부터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피켓을 든 주민 10여 명이 설명회장 입구를 둘러싸고 거센 반발에 나선 겁니다. 3기 신도시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비대위는 애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 개발 대상지가 보존이 필요한 환경 1, 2등급의 그린벨트지만 정부가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 세대에 맞게 환경을 계획하고 하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안 설명회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평가서에 다 빼놓고 무슨 의견을 어떻게 내? 또 보상비와 양도세 부담 등 재산권 주장도 좁힐 수 없는 견해차입니다. 행사장 내부에서는 국토부 관계자들이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비대위의 뜻을 꺾지 못하며 설명회는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50년 이상을 생존권을 침해당했는데 단 한두 시간에 그걸 하겠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하기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무산시켰고 공청회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행정적으로. 그거는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상 신도시 사업의 첫 단추인 주민설명회. 하지만 국토부와 주민비대위의 입장부터 어긋나면서 첫 발을 떼는 것조차 험난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보니까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설명회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당일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주민설명회는 시작 전부터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네. 지난 14일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저희도 취재를 위해서 한 30분 전에 좀 미리 도착을 했었는데 이미 주민들이 설명회장 앞을 다 막고 있어서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주민 비대위 5개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거센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가 애당초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들을 했는데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개발 대상지가 보존이 필요한 환경 1, 2등급의 이제 그린벨트인데 정부가 이것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 설명회 시간이 다 되도록 이제 주민들 또 LH 국토부의 이런 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국토부 관계자들이 설득에 나섰는데 설득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비대위의 뜻을 꺾지 못하면서 설명회는 열리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네. 이번 주민 설명회 이전에도 국토부와 이제 비대위의 갈등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면담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견해를 좁히지 못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설명회보다 일주일 더 먼저 그 9일에 비공개 면담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도 뾰족한 대화, 협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간은 예정보다 1시간 40분가량이나 주민들과 더 대화를 했는데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이 불신 외에도 주민들은 보상비와 또 양도세 부담 또 재산권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주민들의 요구를 좀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공시가를 기준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면 어디 가서 새 터전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대토 또 토지 교환을 할 수 있는 마땅한 농지도 없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수십 년 동안 내가 갖고 있던 땅을 이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강제로 수용하면서 양도세까지 주민들에게 물리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지 이런 지점들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언쟁들이 좀 오가면서 당시에도 시간이 좀 시간대로 늘어지고 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된 건데 그렇다 보니 지난 14일 주민설명회도 당연히 좀 순탄하게 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계양 신도시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이제 지역 주민들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서 2기 신도시로 지정됐던 이제 검단 신도시가 있죠. 그렇죠. 검단 신도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분양 당시에는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을 보였었는데, 근데 지난해 말이죠. 인근 계양의 3기 신도시 지정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서울과 검단 사이에 계양이 있다는 거예요. 네.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인데 네. 이번에 지정 발표된 계양 신도시가 훨씬 더 접근성이 높은 거죠. 네. 당연히 이제 검단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부천 대장동이 또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이 됐죠. 네. 서울과의 접근성, 계양과 서울 사이에 있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뭐 부천 검단 입장에서는 뭐 지금 마치 폭탄을 맞은 그런 기분일 건데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인천시가 가장 우려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계양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기 시작을 했는데 대장동 발표 이후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국토부가 최근에 그 검단 신도시를 포함한 인천 서구를 미분양 관리 그 지역으로까지 지정을 했는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럼 계양 신도시와 관련한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 설명회는 사실상 신도시 사업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주민 비대위의 입장부터 어긋나면서 이 첫 발을 떼는 것조차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요. 네. 이 비대위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됐을 때 설명회를 열자 이런 입장이고 다음 수순은 사실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비대위가 공청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끼리 협상을 해서 이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일단 3기 신도시에 이어서 최근에 계양 인근의 부천 대장동도 선정이 됐잖아요. 주민 관련 비대위가 더 늘어나든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또 다른 또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계양 신도시는 지역의 핵심 이슈니까요. 앞으로도 좀 발빠르게 진행 상황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합동감사단이 다음 달 12일부터 인천시 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선 7기 들어 처음 치러지는 합동감사인데요. 인천 경실련은 사전 조사 중인 정부 합동감사단을 찾아가서 인천 11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 먼저 보시죠. 인천 경실련이 3개 주민단체와 함께 정부 합동감사단에 인천시 11개 사업에 대한 감사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시 정부 합동 감사에 대비해 주민들이 바라는 감사 대상과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번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공약은 다들 멋지게 하시고 임기가 또 뭐 금방 또 지나고 또 다음 분이 와가지고 그걸 이어서 안 하고 방치가 되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행안부 감사가 뭐 있다 해가지고 저 지역 현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그래서 감사 요청서를 올렸고요. 다음 달 1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는 정부합동 감사를 받게 됩니다. 정부합동 감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축이 돼 지자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부 주도형 종합감사입니다. 감사원은 전문 분야별로 시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예산의 부당 집행 등을 속아내게 됩니다. 이날 감사 요청서를 제출한 단체는 올대 송도와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서구발전협의회, 인천 경실련 등으로 총 11개의 감사 대상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송도와 영종 지역 시민단체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의 불법 자산 이관, 수도권 토가 환승 할인, 영종 지역 제외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불법 자산이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써야 될 특별회계가 인천시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수도권 중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 안 돼서 주민들이 높은 교통비와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때문에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또 서구 지역 시민단체는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와 청라 소각장 증설 및 폐쇄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한 시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 현안과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선 후 첫 시행되는 정부합동감사에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네, 신한결 기자, 이게 민선 7기 인천시 들어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정부 합동감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합동감사는 3년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주도 종합감사인데요. 네. 이 마지막 감사가 2016년에 있었기 때문에 민선 7기 들어서는 이번이 첫 감사입니다. 이 민선 7기 들어선 시정부에 대한 첫 외부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환경부와 교통부, 또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8개 중앙부처 소속의 36명의 감사원이
시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민선 7기 시정부에 대한 첫 외부 평가이죠.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혹은 이 재정 조치의 일부 처분을 이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 여러 현안에 대한 행정적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 합동 감사단에게 경실련을 포함한 인천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인천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감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건데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이 정부 부처가 주도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동감사에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감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이번에 감사 요청서를 전달한 주민들은 이 서구 지역과 영종국제도시 또 송도국제도시의 주민들인데요. 이 각 지역별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서구 지역 주민들은 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경인고속도로와 제2청사 건립 등과 같은 사업의 방향이 작게 변경이 되면서 지역 개발이 10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했고요. 특히 수도권 매립지를 놓고는 이 최근 인천시가 정부의 입장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매립지의 영구화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 송도 지역 주민들은 인천경제청 소유 토지를 인천시가 재매각을 하면서 인천경제청의 돈을 인천시가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자산 이관 논란 문제와 함께요. 이 LNG 기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영종 지역 주민들은 유일하게 이 영종도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지역에서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와 함께 제3연륙교 조기 개통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감사 내용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인천이 안고 있는 수건 현안이기도 하고요. 매번 선거철이면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영종의 제3연료교 조기 개통도 그렇고 또 수도권 매립지 종료, 좀 청라 소각장 증설도 그렇고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란 말이죠. 시민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수건 사업들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낄 것 같은데 또 직접 감사 요청서를 전달했잖아요. 이 다음의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이 정부합동감사단은 인천시청 대회의실에 자리를 마련해온 상태입니다. 현재 사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감사는 다음 달에 진행이 됩니다.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평일 13일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사단이 피감사자인 인천시에게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기도 하고 직접 설명을 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으로 불러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추후에 감사가 끝난 후에는 행정안전부가 결과를 취합을 해서 인천시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 통보를 받은 인천시는 징계나 재정조치 등의 처분을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감사였던 2016년에 인천은 13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담당 공무원 110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236억 원 상당의 재정 조치도 이뤄졌었습니다.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이 직접 요청을 한 만큼 이번 감사 결과 어떻게 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버스 파업이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인천시와 지역 버스 노조는 극적으로 합의했는데요. 인천시는 지역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동자들은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 먼저 보시죠. 인천시와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인천지역 노조는 14일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인천 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금 협상을 벌여온 상황. 인천 지역 버스 운수 노동자의 기준 임금은 354만 2천 원으로 서울시 기준 임금보다 약 68만 원, 특광역시 평균 기준 임금보다 약 29만 원 적습니다. 이에 노조는 서울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23.8%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1.8%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14일 합의에 실패할 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앞두고 인천시는 지역 버스 노조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올해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임금을 8.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박남춘 시장 임기 내 버스 운수 종사자의 임금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버스 운송 노동자들의 정년도 63세로 기존보다 2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노사 간 인상률에 관한 의견차가 너무 커서 합의가 난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버스 운수 종사자의 복리와 처우 개선이 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상 중재에 나섰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낸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불친절하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는 아주 오늘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장님이 결단을 내준 데에서 보답하는 길은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친절 봉사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와 지역 버스 노조의 합의로 버스 파업 문제는 우선 일단락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이차피 기자, 먼저 이 합의 당시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인천 지역 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버스 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합의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협상이 쉽지 않았죠. 그러다 버스 노조가 이제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는 이런 의결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됐는데요. 네. 파업 예고일은 5월 15일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요. 그러다 5월 9일 인천시와 버스 노조 그리고 버스 업체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렬됐죠.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파업을 하루 앞둔 5월 14일 2차 조정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저도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인천시 확인 전화를 했는데 합의를 이뤘다. 비공식적이지만 네. 합의를 이뤘다. 그리고 2차 조정 회의도 취소가 됐다. 아마 그 시간대에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을 발표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어요. 네. 예, 그렇게 진짜 진행이 되더라고요. 조정회의가 열리기 전 오후 2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합의를 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의안을 발표를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협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임금이 눈에 띕니다. 이제 2018년도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임금을 8.1% 인상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네. 이 부분은 1월부터 이제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정년을 63세로 기존은 61세였는데 네. 2년 연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금 등 지원해주던 이 복지기금이 있는데 이 복지기금을 5년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합의는 인천시와 버스 노조 간의 합의더라고요. 이 사측의 합의가 좀 빠졌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천에는 많은 버스 업체가 있는데 인천시가 파업을 이제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들 업체의 모든 동의를 이제 얻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네. 때문에 노조와 이제 인천시 간에 이제 둘만의 이제 합의가 진행이 된 건데. 버스 업체도 이제 합의서에 사인을 하기에는 좀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없는 게 바로 버스 준공영제 때문입니다. 네. 인천시가 현재 지금 이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은 이제 인천시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임금 문제는 인천시 소관이라는 거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이후에 이제 이 바탕을 근거로 노조가 사측을 대상으로 이제 협상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는 좀 일단락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마을버스 이슈가 부각이 됐다고요? 네,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가 접한 소식인데요. 이번 파업은 이제 한국노총에서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시내버스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제 핵심 이슈였는데 민주노총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처우 개선도 이번 협상 때 좀 중심적으로 다뤄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마을버스 기사들의 급여가 이제 시내버스 기사들의 급여보다 약 한 10에서 20% 정도 작다고 하는데 이 급여를 이제 시내버스 기사 수준으로 올린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이제 임금 인상률 이번에 8.1% 인상하지 않습니까? 인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힘을 실어다오. 건물이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한 발 빠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노총이 이를 믿고 한 발 빠져서 이제 이걸 지켜봤는데 이 부분이 전혀 다뤄지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임금 인상안 등이 논의가 됐지만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그 처우는 다뤄지지 않은 부분인데 이제 민주노총 소속 이제 마을버스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이들은 이제 조만간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행동을 나설 것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도 저희가 사실 확인을 어쨌든 인지를 한 만큼 마을버스 기사들의 어떤 이런 처우와 앞으로의 계획 등도 보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눈여겨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